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간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한국 증시 대상승 예언. 지금 큰 손들이 매집하는 이 종목 한 주라도 사야 20배 수익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넥스턴 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오늘부터는 앞으로는 종목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종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넥스턴 바이오라는 종목이고, 차트적인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저항을 막고 돌파, 지지하는 구간, 이 구간이 사실 매수 구간이라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이거와 별개로 왜 하필 지금 큰 손들이 매집하는 이 종목에 대해서 넥스턴 바이오를 언급하는지, 20배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방송을 통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끝까지 보시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가격 전략까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이제 방송 주제가 뭐예요? 증시에 대한 상승 예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큰 손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을 사봐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사실상의 상승에 대한 이런 것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의 뉴스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월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올해 1분기 12월에 나왔죠. 올해 1분기는 신저점이 될 것이고 주식을 살 수 있는 최고 매수의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상이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럼에도 이번 2분기가 고비 마지막 고비가 될 확률이 높고, 그 다음 하반기부터는 증시의 강한 이 상승, 증시의 반등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의 이런 매수 기회로 보는 이 투자 자문, 이제 투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발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발목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대상승하는 이 시장, 앞으로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무엇을 사더라도 여러분들이 2배, 3배 이상 수익을 보는 건 사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분명하게 시장이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다?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를 보면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 반도체 업황의 증시 견인이라든지, 아니면 제약주의 증시 견인이라든지, 2차전지의 증시 견인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뭐가 됩니까? 전체적인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하는 업종들이 뭐 해준다? 증시를 견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증시의 반등, 늘 월가라든지 이런 큰 손들, 이런 이 투자하는 그런 이 애널리스트들, 증권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증시의 반등, 증시의 상승을 예언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증시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생각은 해야지 뭐 할 수 있다? 관련된 종목을 통해서 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워 담아야 될 기회의 종목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약바이오라는 거죠.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약바이오가 지금 이미 굉장히 큰 바닥을 쳤다라는 이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반도체를 예를 들면요, 반도체는 이미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최근에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이런 거와 함께 업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근데 지금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저는 딱 꼭 집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제약주만큼은 지금 지속적인 하락을 통해서 굉장히 더 이상 빠질 곳이 없을 만큼 밀리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발목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밀릴 수가 없는 더 이상 빠질 수가 없는 그건 뭐다 바로 제약주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본다라는 거고 동시에 지금 이 최근에 이제 CES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전자발 모멘텀을 통해서 스마트싱스와 관련되어 있는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최근에 또 뭐였더라? 어쨌든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몇 개가 있어?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지면서 강력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어디서? CES 행사에서. 근데 지금 당장 또 제약바이오도 어떤 이슈가 다가오고 있냐고 하면은 바로 이거죠. 뭡니까? 제약바이오 업계는 지금 이번 연도에 당장 다음 주에 뭐다? JP모건 컨퍼런스 행사가 일정이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ES만큼 단기간에 이슈를 받고 급등하고 상한가 가고 날아가는 이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뭐다? JP모건 컨퍼런스라는 축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큰 손들은 여기에 총출동해가지고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어떠한 이슈가 나와줄지 제약바이오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 무엇이 될지 좀 집중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다? 당장 다음 주 JP모건 JP모건 헬스케어를 기준으로서 뭐 할 확률이 높다? 제약주의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약주가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고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기점으로 반등을 시작한다고 하면 이 제약주에서 무엇을 살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늘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제약을 산다, 전기차를 산다, 반도체를 산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유행이 돌고 도는 것만큼 그 안에서도 대장을 잡을 수 있는 테마가 존재를 한다라는 건데 그럼 이번 연도의 제약주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를 봤더니 지금 뭡니까?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분위기는 뭐다? 이번에는 뭐다? 2022년도 12월에 나온 거. 내년. 그러니까 올해는 제약 시장의 먹거리는 알츠하이머와 비만이라는 거예요. 치매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라는 건데 사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알츠하이머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도 알츠하이머 관련된 임상성공 이슈 나오면서 급등했고요.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도 급등했고요. 젠백스도 급등했고 등등등의 이제 급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얘기하면은 최근 알츠하이머들이 급등이 많이 나왔으니 우리 알츠하이머 삽시다. 치매 치료제 삽시다.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죠. 제가 이렇게 방송을 찍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욕해요. 왜? 저는 늘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를 가지고서 사자고 하지 않거든요. 이미 그것을 제가 예언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제 종목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이미 올라간 종목을 산다. 누구나 이미 올라간 종목 따라간다. 그게 무슨 전문가고 그게 무슨 애널리스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얘기한 게 뭐야?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왔잖아. 알츠하이머는 이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으니 2차 3차 파동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내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지금 아직 시장에서 이슈가 나오지 않은 거 움직이지 않은 게 뭐다? 비만을 보자는 거죠.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 시장에서 강하게 이슈됐던 적이 없어요. 과거에 갑자기 비만 치료 기기 이런 거 하면서 옛날에 그 하이로닉이었나? 그 종목이 상한가 가고 그런 적은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약주가 항암 치료제 시장이 형성되면서 항암 치료제 관련되는 수혜주로 2배, 3배 날아간다든지 치매 치료제 테마가 형성되면서 치매 치료제가 5배 날아간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대상승을 갖고 왔던 게 비만 치료제는 뭐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단 1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냐고 하면요. 전 세계 전 세계가 지금 비만과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치료제 시장에 있어서 굉장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비만 인구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성인 남성의 3분의 2, 많게는 3분의 2, 정말 일단은 50%는 넘었다라고 해요. 3분의 2까지는 정말 많게 잡은 거고, 최소 2분의 1은 성인 남성은 비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비만율이 지금 1980년대 이후 3배나 폭증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비만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지금은 비만 치료제 시장이 어마어마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지금 미래 먹거리인 이 비만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거고, 제가 20배 이상도 이야기한 게 뭡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 제약 시장에서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10년 후 뭐 한다? 20배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뭐예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도 제약주에서 1911을 다 말하는데 1912도 뭐야? 당뇨병이라든지 비만 치료제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뭐 한다? 골드만삭스도 비만 치료제라는 거예요. 비만 치료제. 자,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를 사라, 투자해라 이야기가 나오잖아.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사야 될 건 제약바이오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를 가지고 가는 종목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나 또 이 비만 치료제가 왜 이슈가 더 크게 될 수 있냐고 하면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제약주를 견인했던 적이 없거든요. 견인했던 적이 없는데 우리가 좀 이건 증시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증시 보고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수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지수 차트를 본다고 하면 이제 코스닥 지수 이게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있고 코스피 지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있는데 지금 원래 보통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냐고 하면요. 보통은 이제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약주를 이야기할 때는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볼 건데 사실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보통의 뭡니까? 시총 비중 40% 넘어간 게가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뭐다? 코스닥 시총의 대부분이 이미 제약바이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면요, 제일 민감하게 반응한 게 코스닥이에요. 사실상의 뭐 제약 업종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게 한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약 업종만. 그냥 확실한 제약이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산업별 분류나 해갖고 제약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약 바이오 모멘텀으로서 같이 엮이는 애들까지 포함하면 40%가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코스피를 보는 게 아니라 코스닥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의 반등을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뭐야? 제약주를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지금까지 시장이 반등했던 시점 보면은, 자, 크게 반등했던 시점 우리가 2000년도 이전에는 안 볼게요. 이때는 왜냐면 IT 버블로 만들었다, IT 버블로 묻어졌다, 그냥 단기 반등 나온 거니까 이때는 갖다 버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급반등이 났던 게 이 시절. 근데 뭐 이 시절은 뭐 급반등이라고 사실 표현을 하기보다는 2차 파동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1차 나와가지고 눌렸다가 2차 파동. 이때는 뭡니까? 리먼 사태 이후에 반등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때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때 박스권을 뚫고 반등이 났던 이 시점. 그 다음에 2000 눌렸다가 이때도 갑자기 급반등 나옵니다. 급반등. 그리고 빠졌다가 급반등이 나오고 지금 빠졌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 제가 왜 제약주를 이야기하는지 지금부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2004년도에 이 구간대 대충 11월 달입니다. 2004년도에 11월쯤부터 코스닥 증시의 대상승 랠리가 나왔어요. 이때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때 뭐가 있었냐고 하면 바로 이거죠. 뭡니까?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 이 당시에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가 이슈가 되면서 이게 정확하게 1, 2년을 끌어요. 이게 2005년도 말쯤엔가 또 뭐 이슈가 터져서 그때 뭐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그때까지 뭐 했다? 보면 2014년 12월이잖아요. 그럼 이게 그 전에 한 10월, 11월쯤부터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딱 이때 타이밍입니다. 저렇게 10월, 11월쯤에 이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이슈가 터지면서 2005년까지 1년을 끌어버려요. 1년 동안 뭐 한다? 제약주가
증시를 견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2004년 줄기세포로 인한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로 인한 증시 견인 분명히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줄기세포가 다시 쉬어가다 다시 한번 2차, 3차 파동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준 거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서 15년 넘어갈 때 이때도 지금 증시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나왔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뭡니까? 이 당시에 제약주 랠리 파란불이라고 하면서 핵심 키워드는 연구개발이었죠. 그때마다 이슈가 있었었죠. 연구개발이라고 하는데 이 연구개발이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고 하면요. 2015년도에 날짜가 안 찍혔네? 날짜 잘 뺐네요.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최대 규모 기술 이전 이 이슈가 있었죠. 그 기술 계약, 기술 수출 계약 이슈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제약주의 랠리가 나옵니다. 2015년 같은 경우는 뭐다? 이제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이전 계약 이슈와 함께 연구개발 관련 이 제약주들의 강한 상승. 그래서 이게 줄기세포로 인한 제약주 상승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정확하게 급반등 나왔던 게 제약주가 견인을 했는데 이때는 줄기세포, 이때는 한미약품을 통한 뭐다? 이제 한미약품을 통한 그 연구개발이라든지 기술, 그러니까 확실한 기술을 가지고서 기술 수출, 연구개발, 투자, 임상 이런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이 같이 급반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 말, 이때 2016년도 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지금 2016년도 말, 이때부터 해가지고 증시가 쫙 끌어올리죠. 정확하게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증시가 쫙 끌어올립니다. 그럼 이때는 왜 상승이 나왔느냐 하면은 사실 저 당시에도 제약주 엮임에 웬만한 종목들이 다 올라갔어요. 뭐 제약바이오 모멘텀을 가지고서 그냥 뭐뭐제약, 뭐뭐젠, 저 당시에 뭐 신라젠이라 뭐 이런 것들 뭐 새로 뭡니까 상장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고 뭐 그런 것들 이슈가 크게 됐는데 가장 큰 이슈 2016년, 17년도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뭡니까? 상장이죠. 상장.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은 코스피 종목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코스닥으로 상장했습니다. 코스닥 상장. 그래서 코스닥 상장하면서 11월 10일에 상장을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이 당시부터 해가지고 뭐한다? 제약주의 랠리가 다시 한번 뭐했다? 딱 2016년도 상장되고 제약주 랠리가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말, 그래서 2017년도 제약주 랠리 뭐다? 제일 큰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이고 그 이후에 뭐 신라젠이라든지 뭐 티슈젠이라든지 기타 등등 또 추가적인 대형 제약사들의 상장과 함께 이 제약주들 랠리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신풍제약이라든지 뭐예요? 이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 당시에 사실 모든 종목들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제약주들이 제일 크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각 증시마다 분명하게 지금 급반등 할 때마다 이때는 뭐 2차, 3차 버리고 이때는 뭐 아까 했다시피 리먼 사태 반등가 버리고 반등할 때마다 무너졌다가 반등할 때마다 뭐했다? 제약주들이 증시를 견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글로벌적으로 해서 뭐 한다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에 대한 견인, 증시의 반등을 예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제약주 상승이 따라와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제약주가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모멘텀은 뭐예요? 어떠한 제약주를 견인할 만한 뭐가 된다? 이슈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슈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약주에서 어떤 이슈를 봐야 되냐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비만 치료제라는 이슈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제약주가 늘 갑자기 급반등할 때는 새로운 이슈예요. 새로운 이슈. 줄기세포가 세상에 처음 나왔고요.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이 그렇게 큰 규모가 처음 나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처음 상장되기 시작했고요. 코로나 이슈도 세상 처음 나왔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없던 이슈는 아니었지만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는 무시됐던 이슈예요. 지금은 비만 치료제의 시장 규모가 20배 이상 성장을 예상할 만큼 뭐한다. 엄청난 시장으로서의 기대 가치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보면은 특히나 최근에 보면 알겠지만 자 이게 오늘 나온 뉴스예요. 당뇨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라는 게 있어요. 얘가 뭐 할 수 있다. 마운자로가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세계 매출 1위래요. 뭐가? 비만 치료제가요. 지금까지 뭐냐고 하면요. 지금까지는 비만 치료제 1위로 매출 1위로 휴미라가 있어요. 휴미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합니까? 휴미라라는 이 휴미라 시장은 최근에 이제 바이오시밀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시장인데 휴미라는 류마티스 관절염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쭉쭉쭉 있겠지만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의료보다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비만 치료가 더 뭐한다. 비만 치료 시장이 더 크다. 이거는 진짜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만약에 정말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품에서 뭐예요? FDA 이제 승인을 받은 신약 중 당뇨와 비만 치료제 미운자로가 이제 뭐예요? 상용화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시장 이 수혜주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거예요. 사실 뭐 LG화학도 있을 거고요. 셀트리온도 있을 거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제가 앞에 얘기했던 저는 넥스턴 바이오를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넥스턴 바이오가 비만 사실 뭐 JP모건 헬스케어에 나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하고 이런 게 아님에도 이 넥스턴 바이오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다. 비만 치료제가 이 마운자로죠. 근데 마운자로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까 했던 미국의 대형 제약사 일라일리예요. 일라일리. 근데 이 일라일리가 마운자로가 뭐하는 치료제다. 당뇨와 비만 치료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뇨와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뭐한다? 넥스턴 바이오가 뭐예요? 그래서 자회사 로스비보. 넥스턴 바이오의 자회사가 뭐 한다고요? 세계적인 미국 제약사 일라일리와 당뇨병 치료제 개발 및 기술 수출을 위한 기밀 유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뭐가 나와도 나오겠지 나중에. 일라일리와 당뇨 및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죠? 당뇨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이거 치료제들이 다 비만 치료제로 넘어가는 거. 비만 효과가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뇨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그렇다고 하면 넥스턴 바이오가 최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 미국에서 지금 보면 뭐예요? FDA 신약 허가가 6년 동안 지금 최저입니다. 최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약 중에 릴리의 제이어 당뇨병 치료제 해가지고 기대주로 꼽혔습니다. 나오죠? 당뇨병 치료제 기대주. 이것이 이번에 엄청난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일라일리와 함께 우리나라 국내 증시 최대주에는 넥스턴 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넥스턴 바이오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진짜로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시장 규모가 이미 20배 정도 되기 때문에 20배 갈 수도 있어요. 20배 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얘가 지금 과거의 전고점까지만 가준다 하더라도 5배는 4-5배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을 생각하고 있고 아까 차트에서 그어드린 대로 이게 뭐예요? 저항과 저항이거든요. 그럼 이 구간이 사실 이 빨간색 그어드렸잖아. 그래서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뭐예요? 넥스턴 바이오는 1500에서 1800 구간이 최고의 분할 매수 구간, 1900 구간이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이렇게 시장 상방 탄력 돌리다가 저항대까지만 열려도 3,000원까지는. 그래서 사실 1,500원대를 크게 이탈 안 한다고 하면은 1,5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3,000에서 6,000까지는 보유하는 전략. 지금 사도 한 3배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넥스턴 바이오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 소득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3배 가는데 2배 가는데 일주일 만에 가겠어요. 그런 종목을 안다고 하면 저는 유튜브 방송을 찍지도 않습니다. 찍지도 않고 나 혼자 다 사고 있지. 자, 그렇기 때문에 늘 말하는 게 내가 이렇게 나는 매일 나는 이런 것도 좋지만 단타 종목도 좀 원해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영상 하단에 뭐 하시라?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라. 링크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지금 1784분이 있거든요. 1784분이 있는 방으로 안내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100% 무료로 매도 사인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돈 받고 리딩 받는 것처럼 단타 종목, 장타가 아니라 매일같이 매도할 수 있는 단타 종목에 대한 매도 사인을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 뭐합니까? 9월 사이트 오픈하고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매매하면서 4분기 매매하면서 74전 69승 5패 수익률. 그래서 손실을 미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익을 과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409% 누적 수익률 달성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 매수부터 매도까지 사인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로 강태홍 전문가와 함께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홍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